눈가주름 예방하는 운동법 있었는데 언제 이거? 웃으면 이게 여기 근육이 생기면 이게 눈가 주름을 덜 만든다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나 아니면 눈가에 발라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좀 참고로 얘기해드리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눈 화장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울 때 너무 강하게 지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 주위가 좀 까맣게 변하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무 세게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장님 뭐하고 계세요? 촬영하니까 거울을 좀 보고 있었는데 눈가 주름이 신경이 쓰이길래 눈가 주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피부과 원장님도 눈가주름 고민하세요? 원장님은 아이크림 안 쓰세요? 보통 피부과 원장님들도 아이크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좀 갈리게 되거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게 갈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 주변에는 많이들 쓰고 선물도 많이 하는데. 네, 맞아요. 피부 관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러면은 아이크림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비쌀수록 효과가 좋은 건지, 눈가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들을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이 들수록 유독 눈가주름이 짙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현상인데 눈가에 있는 이 피부가 다른 곳에 있는 피부보다 40% 정도 훨씬 얇은 피부거든요. 따라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우리가 얇은 종이가 훨씬 더 잘 접히잖아요. 그래서 눈 주위에 잔 주름도 잘 생기게 되고, 피부가 얇으니까 피부가 약해서 피부염 같은 것도 잘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많이 비비시는 분들 보면은 눈 주위가 좀 까맣게 색소 침착이 있고,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눈 주위에 보면은 그 피부가 조금 달라진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피부가 얇아서 잘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주름 때문에 좀 고민인데 아이크림 발라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비싼 아이크림일수록 좋은 거죠, 원장님? 무조건 비싼 아이크림을 사용해야지 효과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나한테 맞는 그런 아이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다른 크림들보다 좀 더 유분기가 높은 경향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영양 성분들도 좀 더 들어가 있는데, 눈 주위가 좀 건조하신 분들, 잔주름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눈 주위가 그렇게 건조한 것이 없는 분들은 사실 아이크림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너무 유분기가 많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피부 장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난다거나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크림 제형이나 아니면 수분크림 정도만 눈가에 발라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눈가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자외선 차단 언제나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아이크림 눈가 말고 얼굴에 다 발라도 되나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아이크림은 유분기가 많거든요. 그 유분기가 많은 걸 우리 피부에 바르게 되면은 모공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피부가 지성이신 분들, 피지 분비량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아이크림을 얼굴에 바르게 되면은 그게 트러블들을 막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크림은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격도 많이 나올 거고요. 눈가주름 예방을 위해 아이크림을 바르거나 크림을 바르는 거 몇 살 때부터 하면 좋을까요? 어릴 때 어머니 아이크림 몰래 눈가에 바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0대나 20대 초반부터 아이크림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눈 주위 피부가 어느 정도 건조감이 생겼을 때부터 아이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30대 때부터 아이크림을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피부에 만능이라고 하는 바세린, 아이크림으로 바르기도 한다는데 효과 있나요? 바세린 제가 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죠. 바세린은 차단제의 역할을 하고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눈 주위에 뭐 수분크림이나 아이크림을 바르고 그래도 건조감이 심하고 수분이 많이 날아가는 것 같다면은, 그럴 때 그 위쪽으로 바세린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은 눈가 피부의 수분감을 좀 더 잘 보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바세린을 사용해 주시면은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주름 예방 목적으로 아이크림을 사용한다는 건데, 이미 생겨버린 눈가 주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잘 유지해 주는 거는 잔주름이나 아니면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수분감을 잘 보존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그런 주름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아무리 바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주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줄 거였으면은 그런 화장품을 만든 회사는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니까 이미 생겨버린 주름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주름이 더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눈가에 보톡스를 맞아주시는 거고, 뭐 눈 가나 눈 밑이나 같은 보톡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계속 그 모양대로 접히다 보면은 종이에 선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도 깊은 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선을 만드는 근육들을 좀 마비를 시켜서 주름이 덜 잡히게 해주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보톡스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미 생겨버린 깊은 주름에는 그 안쪽에 콜라겐 양이 모자라서 그런 주름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피부 안쪽에 콜라겐 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주베룩처럼 피부 내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는 물질이고, 또한 피부 탄력이 처지면서 피부가 잘 달라붙지 못하면서 생기는 주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피부를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리프팅류의 시술들도 주름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가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 눈웃음이 있다는 거는 사람을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눈웃음이 그 사람의 큰 매력인 경우들이 있어요. 가수 이효리 씨 같은 경우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눈가 보톡스를 맞고 난 다음에 눈웃음을 짓지 못해서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싫다고 하시는 것처럼,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또 잘 어울리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보톡스를 맞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원장님만의 눈가주름 관리법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눈 주위 피부가 그렇게 건조감이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따로 그런 아이크림 같은 건 사용하지 않고 얼굴에 바르는 재생 크림 가지고 눈 주위까지 같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눈가에 어느 정도 눈웃음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눈가 보톡스는 잘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피부 안에서 콜라겐 생성을 계속 촉진해주기 위해서 코텐자랑 주베룩 같은 시술들을 그냥 꾸준하게 반복해주면서 피부 내부의 콜라겐 양을 보충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눈 주변을 건조하게 놔두지 않기 위해서 얼굴에 바르는 재생 크림을 눈가에도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이제 좀 참고로 얘기해드리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눈 화장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울 때 너무 강하게 지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 주위가 좀 까맣게 변하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너무 세게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주고 자극이 덜 되게 눈 화장을 지워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눈가주름 예방하는 운동법 있었는데. 나 그거 동의 안 해. 강조하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웃으면 이게 여기 근육이 생기면 이게 눈가 주름을 덜 만든다는데, 웃으면 눈가 주름 더 생기거든요. 땡기면 당연히 이게 더 여기 좁히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웃으면 이게 여기 근육이 생기면 이게 눈가 주름을 덜 만든다는데, 눈가 주름과 뭐 아이크림 사용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제가 찍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